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주심리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에 오늘 사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띄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오늘의 사례는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날 상담이 들어온 건인데, 남자 아들에 대한 주 상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 되시는 분은 올해 25세, 기묘, 월, 병자월, 일, 경신시, 시는 신사, 신사 되겠죠. 기묘, 병자, 경신, 신사. 네. 네? 이게 25세 아들이에요? 네, 25세 아들. 신주일주. 신주일주인가요? 이게 맞춰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신주일주 같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뭐를 잘못 봤네. 밑으로 볼게요. 경신으로 해놨네. 뭔가 좀 차고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친한 할머니 신축. 한번 자주를 다시 보겠습니다. 왜이 사람이 신축이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치면은 경신으로 나오네요. 사주팔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신축 여기는 기묘로 나오는데 아니 일주 일주가 경신일주로 나오는데 경신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전부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공부를 해서 일단은 신축이 누가 신축이냐면요. 아이가 신축인데요. 맨 밑에 신축이라 했네. 그거는 그날 일주고, 그날이 이날 일주고. 다시 보겠습니다. 25년 11월 27일 음력을 해놨네. 양력을 해야 되겠네. 잘못했는 것 같다. 양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저장 생일 목록. 걸려요? 11월 개미요? 그렇지, 내가 잠깐만요. 사주 사례가 이 사주 사례가 잘못 뜬 거네요. 예, 잘못 뜬 겁니다.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주를 낸 겁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다른 사주에네요. 전혀 똑같은 나이인데 아들이 같은 나이인데 다른 사주를 써서 다시 함의 중지를 하고
일주별. 음. 저 희한하게 나오네. 어제 잘못, 밤에 어제 했는데. 음, 뭐가 잘못됐다. 7번 사례가 10번인데 7번 사례가 나오네. 희한하네. 어떻게 머리 저장을 잘못했는가 봐. 내가 어제 밤에 분명히 어제 검토를 했는데 10번 이건가 위에 이건가 아닌데. 어, 저장하고 다시 화면 종료하고 음, 어, 바뀌었네요. 네, 예, 예. 이제 봤어, 이제 바로 됐습니다. 12월 15일. 예, 어, 지금 이 번호가 지금 아까 그하고 사례가 바뀌었습니다. 예, 잘 보입니까? 예, 이 사례가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나이 25세가 돼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음. 자, 23년 5월 9일 날, 5월 9일 날 상담을 한 건이고요. 역시 아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막내 아들. 자, 가족 갈등에, 이거 똑같이 가족 갈등이네요. 이 아들이 현재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늘 말을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고,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죽겠다고. 이제 하면 비가 나고, 스스로 자학하는 게 있죠. 예, 그런 정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 사주를 보면은, 기묘, 병자, 신축이 나왔지요. 예, 신축 임신입니다. 1999년 12월 15일 생이니까 신금이 겨울철 태어났죠. 그리고 아침이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가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주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원래 금수가 많으면은 사람이 조금 우울하다 그래요. 사주 전체가. 근데 만약에 사주의 하늘에 태양이 확 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밝은 그 구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병이 떴긴 떴는데, 병이 하나 떴는데 이 병을 신금이 잡아먹고 있어요. 원래 신금은 블랙홀이라 그래요. 병신합수. 우리가 보통 병신합수라 그러는데 병이 센 게 아니고 신금이 병을 꽉 물고 있고 병도 신을 딱 물고 있는데 서로 변하는 것이 수로 변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밝음이 사라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신금도 자기의 정체성이 또 사라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로 변했다는 말은 밝음이 사라졌잖아요. 병신합수의 물상이. 예, 그리고 사주에서도 다른 또 물상이 없어요. 근데 묘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묘는 저 연에 있고 그래서 묘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인이라도 달라지겠는데 병인이면 좋겠는데 병인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가 이 사람 사주가 주로 뭐가 많으냐면 인성이 많은 사주예요. 그렇죠? 토가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럼 토가 세 개인데 그 토끼를 서로 사이가 좀 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축진 파살이 벌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묘는 형이에요. 형사를 때렸어요. 지지의 자묘 형사가 축진 파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음, 자묘형은 무례하잖아요. 그래 애가 굉장히 무례하다 그래요. 음, 형한테 막 달라들고 형과 막 싸우고 뭐 이런 게 무례한 형이고 뭐 아무나 톡톡톡 받고 이런 성격에다가 또 신축은 굉장하게
원래가 신금은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사사건건 시비라거든요. 근데 걔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음. 근데 중얼중얼 하다가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하게 이 무슨 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전만 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울철에 그 금이 겨울철 태어났는데 아침 일찍 보면 굉장히 춥고 또 신축도 춥고 차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화나 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주가 운이 흐를 때게 아예 처음부터 목화로 흐르면 좋았을 텐데 흐르는 자체가 먼저 수운이 완 좋아요. 대운 자체가. 그쵸? 원래 수운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술에서 조금 괜찮아질 듯 해서 그래도 어릴 때 갑술 때는 간목일 때는 어떻게 그러다가 술토 때인 사람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가 봐요. 예,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이 금국이죠. 그러니까 요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본래 갖고 있는 자기의 좀 이 마음의 왜곡. 사람이 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자기 스스로 왜곡을 하는 왜곡.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삐뚤어지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곡. 왜곡된 그게 현상이 이제 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리는 것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신체적으로 큰 장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조금 정신적인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주 전반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그런 생각 말고는 뭐 그렇게 자기한테 힘이 별만이 없는데 사실은 신축의 축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주변 자기는 유일한 자기의 아군이 엄마의 엄마. 근데 이 사람 이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생각은 신금을 기준으로 신축을 보게 되면 축은 뭐예요? 견인이죠. 근데 안에 뭐가 있냐면 개도 있고 신도 기도 있잖아요. 개가 들어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개수는 식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쪽을 굉장히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금이니까 식신이니까 내가 막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야. 누가? 엄마가. 그다음에 이제 걔 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뭐냐면 같은 비견이잖아요. 니나 내나. 그 엄마가 내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가 내 놀잇감이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기토가 들어갔잖아요. 기토가 들어니 편인이잖아요. 편인성은 뭔가 하면 어 엄마는 나는 생각할 때 엄마가 나는 그 사람이 내한테 그 놀잇감이고 친구고 그러는데 엄마는 나를 보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조건부 사랑 같아. 편의는 조건부 사랑이거든. 그 편의는 뭔가 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하면 네가 어떻게 똑똑하면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엄마는 나를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면은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내가 못하면은 나를 갖다가 좀 무시할 거야.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야, 이 사람,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있고. 근데 큰 아들하고 막 싸워. 큰 아들하고 싸워. 큰 아들은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엄청 수치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을 보고 아이를 병자라 생각 안 하고 환자라 생각 안 하고 저놈이 일부러 그런다고. 엄마한테 뭐 그냥 일부러 그 사랑받으려고 안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큰아들은. 큰아들과 사이가 매우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묘형이기 때문에 형님을 형님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뭐라면 같이 때리는 거예요. 워낙 덩치가 좋고 하니까 형님이 못 이겨요. 동생한테. 그렇게
집안에 그럼 굉장히 쑥대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막 얘기하다 보면 집안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마음은 우울하고 항상 이 지금 현재의 사람은 자꾸만 죽고 싶다. 뭐 그냥 그 자살 충동 넘기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그래요. 따뜻한 화가 그리운데 이 사람 따뜻한 화가 그리워. 근데 화가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는 대운에 만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불이 확 있어갖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나 찾아봅시다. 그런 사람 있는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신금 일가는 예리한 칼로서 목이 필요한데 나무가 저 끝에 있어요. 일지에 있어요. 일지. 저 연지에 있어요. 연지 여기 위치는 어머니 궁이에요. 모친궁. 모친궁이 자기한테는 연에 있다 말은 뭐냐면 나는 엄마는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 신금 입장에서 묘를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엄마는 내한테 돈이야. 뭐이 돈이란 말,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신금에서 바라볼 엄마는 돈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엄마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 그런 거 간파하고 나면 빨리 떼놔야 되죠. 떼놔야 되는데 그게 떼놓지 않고 밀착형이 돼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그러면 막 밀착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더 그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심해가 병자가 돼버렸다. 병자가 됐거든. 병자가 되기 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 의견이 이제 병원에 보내가지고 좀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토우는 금을 생하고 토우는 금을 생하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극하면은 오히려 길었는데 계유 지금 이 사람이 도래된 23세 계유 대운에 와 있는데 금수로서 흉하잖아요. 엄습하고 얼마나 엄습하겠어요. 지금 자기 마음이 사주도 그러는데 운도 그러니까 뭐 그냥 세상이 그냥 낙이 없는 거죠. 뭐 학교를 갔나 뭐 공부를 했나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아주 그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 어릴 때 기토 엄마가 절지와의 절지에 이 기토라는 게 엄마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것 편인인데 이게 절지에 와 있고 어차피 엄마 궁에도 묘가 있어가 자기한테는 돈이나 이런 게 되고 어쨌든 사주원국 병신합수로 자축합이니까 여기에서는 자 사주에 보면요 합이 많은 사주는요 우유부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뭘 딱 결정도 못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고 항상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 상황에 그러니까 어머니 어릴 때부터 막내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어머니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어머니가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그 일하는 여성 있잖아요. 우문 뭐 저 이게 뭐 그러합니까? 일하는 여성인데 평생 일하다 보니까 애들을 어릴 때 교육을 뭐 이렇게 잘 시키지 못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애가 잘못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애한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시집밥 벌써 한 6세. 왜 그걸 알았냐면 애들은 따돌림다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뭐 따돌림다 하니까 이제 벌써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애는 따돌림 당하니까 얘가 자꾸만 자학을 하는 거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에, 벌레 같은 존재야. 막 계속 자기를 자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이면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릴 때 그런 크면서 잘 상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치료를 하려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봐요. 자, 그 신금 입장에서 토가 자꾸 자기를 도와주면은 토가 많으면 다 도와주면 자기 입장에서는 귀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금이.
그렇게 신금은 자기한테 이 편의는 뭐냐면 자기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근데 자기 마음 어떻습니까? 엄마는 막 부려보고 싶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기가 이상한 막 그런 짓을 하는 거라. 눈 보고 이리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병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병이 원래 목적성이라고 목적으로 병이 된다고 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병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예. 병은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특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사이일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축, 임진, 갑오 기사예요. 자, 신축, 임진, 갑오 기사. 자, 그러면 요 밑에 위에 표 보입니까? 이 표하고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 주인공은 우측 하단에 있어요. 자, 아버지가 갑오고 이 아들은 신축이에요. 그 사이가 좋을까? 안 좋겠죠. 아버지를 감목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금이거든. 보수를 끌거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감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금이에요. 경금도 물론 싫어하지만 그거보다 막 깔짝깔짝 일하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야. 거기다가 오축이 원진이죠. 기문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축이 기문관살로 돼 있고 서로가 이제 원진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사이도 엄청 나쁜 거야. 만남. 이 가족 중에서 아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아들이 이 아들이라. 응? 아들 지금 하나, 둘, 세 명 중에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가 어떤 사이냐면 아버지는 감목이잖아요. 감목이는 자기는 아버지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아버지다 엄마는 자기한테 엄마는 얼목이고 엄마는 얼목입니다. 엄마는 얼목이니까 자기한테 밥이고 아버지도 별로 뭐 큰 신경 안 써. 그게 자기 마음대로 뭐 어릴 때부터 하는 거야. 그 맨날 이제 그렇게 애를 뭐라니까 엄마는 또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말하자면 끊일 날이 없다. 자, 이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또 보면 자기는 그래도 이 아들은 신금이 자기 사주를 보면 신금이 병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어요. 병이 누구예요? 자기한테는 자기한테는 아버지는 아니지. 아버지는 자기의 또 자식이잖아. 그럼 자기 자식이 없잖아, 아직까지.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룰 수가 없고, 이제 아버지라 하는 존재는 여기서 볼 때에는 묘가의 아버지죠. 그, 금목이잖아요, 묘가. 묘가 아버지고, 개성이고. 그럼 자기를 볼 때에는 아버지는 간목이니까 아버지는 정간이고, 엄마는 정제잖아요. 편제잖아요. 그 정제 편제가 다 부모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봐요. 을미하고 친추 어떻게 되겠어요? 을미하고 친추하고 어? 엄마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럼 밑에는 또 충미충하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하고 뭐가 됐어요? 굉장하게 사이가 좋죠. 이런 그런 사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 가족 사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어 아들은 우리 관이잖아요. 관성에 봤더니 어디 있나면 저 신금이 연에 있어요. 어? 자, 이 통면할 때에 연에 있는 것은 내 사람이 아니고 나와 마음이 가장 먼 것을 말해요. 아들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옆에 있는 기토예요, 기토. 기토가 뭐예요? 정제, 자기 부인, 돈. 이게 가장 가깝고 자식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연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기는 있네.
있으니까 아들이 세 나왔지. 그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이 아버지 구조는 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어디가 있어요? 부인한테 가 있고 아니면은 또 돈, 또 다 아니면 또 뭐예요? 애인. 애인들한테 가 있다. 이 사람이 토가 몇 개예요? 그렇죠? 남자가 토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이 제다 신약 구조로 가 있거든요. 첫째, 남자가 죄가 많은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많다. 첫째. 둘째, 처와 애인에 대한 있잖아요. 처와 여자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원래가. 그리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뭐 그런 행위를 하는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또 다 그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부부 사이에 어떤 그게 따라 가지고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분은 갑오일주에 있는 이분은 그 부인하고 사이는 보면 갑오의 을미잖아요. 자, 갑오하고 을미 두서 궁을 봅니다. 두 궁합은 같은 합, 에, 축지는 이제 연에 보면 축진 파살이에요. 이제 그렇게 연을 볼 때 축진 파살이 일났단 말은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조상궁이라 그러거든요. 조상들끼리 안 맞아. 서로가 집안이 안 맞단 말이야. 근데도 어쩌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일단 파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두 사람의 그 오와 미를 합치면 오미 지지로 오미 육합 되잖아요. 이건 합이 좋은 합이 아니야. 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지지 육합을 얘기 말씀드리면 가장 끈끈한 게 유진합금이라. 그 다음에 인의 한목이에요. 인의 한목은 그 사이에 1번이 유진합금이고 2번이 인의 한목인데 인의 한목은 또 다른 또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형살도 겸하기 때문에 인의 합은 유진합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합은 합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수생목 또 토생금에서 금을 많이 하나는 금을 만들 하나는 목을 만들었잖아요. 나머지 묘술합 같은 경우는 묘가 목이요 술은 토잖아. 묘는 봄이고 술은 가을이거든. 그러니까 묘가 술을 극하니까 좋은 합은 합의로 돼 적과의 동심이야. 같이 있지만 동상이몽이야. 그렇죠? 지금 현재에 좋다 이 말이야. 자축합은 아예 그거는 둘 다 겨울철인데 합이라고 할 것도 없어. 더 뭐 아주 우중충한 뭐 물이야 물 그냥 동토 얼음 빡빡 얼이야. 얼은 땅이 뭐 자축 합이 돼봐야 그거는 동토야. 아무런 짝이 없어. 그 합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오미합은 어떠느냐? 오미합은 이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덤해. 왜? 같은 불이거든. 같은 불이로 여름철이 같은 불이라서 막 무덤덤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위에 있는 또 뭐냐? 갑과 을 있잖아요. 갑은 을이 귀찮네. 왜?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칭칭칭 감으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 남자는 보세요. 지도 지코가 석자야. 약하잖아. 근데 여자가 자기를 막 감으면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별로 안 맞는 거야. 근데 여자는 남자 보고 죽기 살기로 감는 거야, 이게. 필요하니까, 감목이니까. 자기는 좀 죽을 판이단 말이야. 이 여자도 전부 다 제다신약이잖아요. 그쵸? 이런 두 사람, 남편도 제다신약, 여자도 제다신약. 그럼 두 사람의 작품이 뭐가 나오겠어요? 오직, 뭐예요? 가짐사가. 돈. 무조건 재물이에요. 두 사람 다 가짐사는 무조건 돈이야. 판단 기준도 그렇고 세상 사는 방식도 모든 게 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이 좋을 때에는 거의 딱 맞을 때는 엄청난 벼락 같은 돈이 들어와. 어? 실제 이 사람들이 하면 자기 좋은 운이 이 사람 두 부부가 좋을 때는 막 100억씩 200씩 들어와. 그럼 망할 때는 돈 나갈 때는 완전히 거지 돼 보는 거예요. 일시에.
그럼 왜 그래 거지 될까? 뭐 때문에 거지 될까? 돈 때문에. 돈 더 벌려고 하다가. 돈 엄청 벌어갖고 돈 나갈 때 팍 이렇게 부침이 심하다 이 말. 물론 이 사람 또 운이 조금 남아있긴 있어. 이제 앞으로도 나중에 뭐 말뭐 아직 운이 조금 있긴 있어요. 또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성품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1차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비해서 자식들은 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자식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떻게 둘 다 충족하겠어? 이제 겨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려 하니 애가 이미 이제 벌써 막 한 7, 8년 전부터 그 7, 8년 전부터 애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완전 계속 죽으려 하고 뭐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빠졌더라 이 말.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은 남편도 보면은 돈에 대한 충동이 강하고 아내도 많은데 아내는 한 수 더 떠서 을미하고 갑진 을미 병술이 여러분 신살 배웠다 하니까 다 백호살이에요. 갑진 백호, 을미 백호, 병술 백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현실도 살아갈 수 없어요. 다행히 지금 그래도 스님 만나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분들 철저한 기도를 안 하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얼미가 어떻게 살겠어요? 응? 물이 없잖아요. 물이 기도란 말이야. 수가 인성이 기도인데 인성이 기도인데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 예. 남편하고 두 사람 사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집안이 물이 많아야 되는데 다행히 쭉 살펴보니까 현재 사주의 중도 물이 좀 많고 그래서 자식이 되는지 모르겠어. 둘째 형 보면 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이 가족 중에서 제일 구실을 하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둘째예요. 둘째가 계유월에 개해에 태어난 사람인데 양쪽에 지금 목이 있죠. 그래가지고 상갈이 발달하고 이분이 운도 좋고 해서 현재 둘째가 직장 생활도 안정 갖고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공부를 잘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큰 형은 이제 이렇게 보면 김이, 을묘, 대사, 김이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뭐가 많아요 사주에? 보자 말자. 대사에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오행으로 뭐가 숫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관성, 김이, 을묘, 계사, 김이 양쪽이 김이잖아요. 그쵸? 그 사주를 딱 보자 말자. 자, 송병 1번 오행이 뭐가 제일 많은 거 빨리 파악해야 돼. 1번 제 1번은 뭐냐면 오행이 일간이 뭐냐? 일주가 뭐냐? 1번 일간 일주가 딱 파악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많은 오행이 뭐냐? 빨리 찾아야 돼. 자, 아버지는 오행이 제일 많은 오행이 뭐예요? 숫자 속에서 아버지 신축 임진 갑오 기사 중에서 화, 화도 많고 토도 많잖아요. 그쵸? 화도 많고 토도 많다. 예. 토가 더 많지요. 자, 엄마는 세 개 이상이 많은 거예요. 원래 많다고 보면 돼요. 엄마지요. 그 다음에 형 보면 이 많은 게 뭐예요? 큰형. 이건 네 개잖아요. 자, 이 집의 사주의 특징을 보세요. 사주 글자 8글자에 토가 많은 집안이에요. 자, 아버지 3개, 엄마 3개, 아들 4개, 큰아들 4개. 작은 아들은 양호해요. 근데 외할머니는 사주시를 모르는데 6글자 중에 2개가 토예요. 마지막 주인공도 토가 3개나 돼요. 집안에 토가 많잖아요. 토가 많은 집안은 업이 많아요.
토가 너무 많은 집안은 그렇게 뭐 업이 많다는 말은 여러 가지 토는 지장간이 많잖아요. 그게 많은 번뇌가 많다고 보면 돼요. 업은 뭐냐? 번뇌, 머리 번뇌와 행위거든요. 이제 업을 행위라고, 행위의 결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많다는 말은 엄청난 머리로서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애가 지금,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애는 머릿속에 머리가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서 일 난다니까, 애가. 우리가 볼 때에는 애가 미쳤다는 사람 있잖아요. 돌았다는 사람 되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돌아요. 머리 나쁘고, 머리가 지금 좀 티면서 절대 안 돌아요. 머리가 더 좋은 사람도 없다니까? 너무 돌아본다니까.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도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딱 보니까, 형아가 큰 애가 보니까 얘가 가짜로 하는 것 같거든. 어찌 보면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은 지가 맞는다고 한 말이 있어요. 목적론이 있어요. 병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이 아이 심리가, 첫째 심리는 뭐냐면, 게으른 심리가 원래 있어요. 토가 많기 때문에. 예? 게으른 심리에 하기 싫잖아. 근데 이 애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신축이 편인이 있거든. 또 연애도 편이 있고, 편인이 있고, 이런 축도, 토,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기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욕구가 많단 말이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있었나 없었나? 엄마가 내 주변에 없었단 말이야. 돈 벌러 가고 돈 벌려고 하다 애 그냥 없었단 말이야. 뭐 남한테 좀 이렇게 의지했겠지. 뭐. 제대로 공부를 못 시키는 거야. 특히 이 애기 이 애는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렵다 하거든. 그렇게 애가 이제 그때는 엄마 정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이게 크다가 그러면 학교 가면은 아이들한테 놀림받나 아니면 애들이 막 그 하나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놀림받아 그냥 어릴 때 놀림받고 이게 집 밖에 집 밖이고 계속 맞다 보면 애들 맞다 보면 그 멀쩡한 애도 돈다고요. 어릴 때 그렇게 되는 애야. 그 치유가 그 어릴 때 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없어. 지금 이제 엄마가 정신 좀 차리고 한다는데 이제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느 정도 굳었잖아요. 그 지금은 뭡니까? 언제는 자기 보상 받으려고 그냥 아프다 그런 거예요. 아파, 내가 아파. 떨어지겠어. 엄마 보는 앞에서 막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게 어릴 때 보상을 못 받았거든. 그 치유가, 이건 깊은 치유가 필요해. 어릴 때 그 치유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주 구성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편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욕구가 많은데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잘하는 게 있어야지. 모르긴 해도 이 위에 또 바로 옆에 자기 위에 바로 위에 형하고는 또 조금 사이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큰 형은 또 어떤 사람이면 관이 많잖아요. 관. 자, 큰 형이 관이 31살 관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임자로 24 임자 계사고치 있었는데 임자가 있는데 위에 맞다 임자 되고 이 사람은 어 관이 많으니까 관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고정화돼 있거든. 내가 옳다 싶으면 딱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평가는 또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저렇게 동생하고 만나면은 싸우고 동생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고 또 형아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그런 집안이 대개 이제 집안 분석이 나왔죠.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간에 봅니다. 부자간에는 부와 자는 가보 아들은 신축해서 신금이 아버지 간목을 파헤치니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한다. 지지가 축원지이다. 엄마 모자간 을축과 친축 아들 예량급으로 어머니 을목을 자르니 어머니가 피해자다. 지지가 축민충이다. 남편 부부간 남편 가보 아내 을미 어쨌든 그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조금 도움 되긴 되지만 을목이라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도움 되는데 남편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남편은 가보, 상간, 남편의 바람을 끊임없이 피운다. 부부, 친구, 부부는 친구, 형제 같다. 서로 힘은 된다.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보다는 여자가 더 필요하다. 남편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을미, 합은 마지못한 합이다. 모친과 외할머니. 자, 모친과 외할머니 어떤 관계냐면 을미와 정축 관계예요. 엄마는 자기 딸은 엄마를 목생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단 말이야. 어머니한테 집착한단 말이야. 식신 집착이거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자기를 무조건 사랑한다 생각 안 한다고. 상관은 무조건적인데 식신은 조건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거라 자기한테 해주는 게. 딸은 무조건 한다 하는데도 엄마는 계속 화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이거든. 자, 그래서 을미 그 엄마와 그 밑에는 충미는 또 보다시피 또 뭡니까? 을미와 충이지요. 근데 하필이면 엄마도 백호살이고 외할머니 자기 엄마도 백호살이고. 예. 그럼 누구 말도 팔자가 어떻게 해요? 팔자 기구하겠죠. 을미도 그렇고 적주도 그렇고 둘 다 그렇다 이거. 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주 실제 그 사람 사주를 상담해 보면 사주가 크게 맞거든요. 참 이게 신살도 여러분 신살 뭐 공부하신다는데 그렇게 무시를 못해요. 어느 정도 그 대신에 신살 하나만 갖고 공부를 하면 오바란단 말이에요. 반드시 전체적인 구상을 놓고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신살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신살 뜻은 알지만 항상 명리와 명리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 둘 다 제다 신령이었다. 엄마도 제다, 할머니 제다, 할머니도 제다 신령이요. 할머니도 제다 신령이야. 할머니는 사유축 건국이잖아요. 진짜 할머니 사유축 건국이죠. 정화 하나가 힘도 없는 정화가 얼마나 짐을 많이 짊어져서요. 사실 이분이 이리 살았거든.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시는 분. 많은 자식 데리고 산다. 할머니가 외할머니죠. 그래서 그게 이 아들 중심으로 배울 때에 이 사주 주인공 아들 중심에 아버지 제라신이냐, 어머니 제라신이냐, 할머니 제라신. 신기하죠. 그런 집안에 태어났더라. 부친과 외할머니 관계 보겠습니다. 자, 사이와 그 장모 관계. 부친과 외할머니 관계는 갑오정축이에요. 갑오인데 사실 갑목하고 정화는 별로 안 어울려요. 별로 어울리는 게 도와주는 하지만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차라리 갑목은 병화가 병화가 훨씬 나아요. 정화보다. 그런데 오축도 원진이죠. 그게 사이하고 조합가 안 조합가. 그런데 한 집안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집안끼리 서로 얽히고 섞이고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거다. 힘들겠죠. 굉장히 힘든 집안. 이걸 빨리 원래부터 어떻게 하면 처리를 했어야 돼. 그러고 처음부터 어머니 모신다 하죠. 어머니는 저쪽으로 그 뭐고 저 원으로 보내고 딱 이렇게 해서 집안이 단출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가족과 이렇게 남편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들어와야 장모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자식도 뭐 그렇게 들어오기 시켰어 안 들어오기 시켰어 남편. 그치?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잘 보세요. 그런 관계 있다니까. 그래 정리를 하려면 이제 옛날에 잘 살 때는 그래 잘 살 때 좀 할머니 앞으로 돈을 탁탁 떼가지고 좀 이래 해주지. 지금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망해도 살아날 거 있는 게 수가 나야 돼. 몇 개를. 그래야 안 그래요? 좀 맞습니까? 아이, 그거 사업하는 사람이 확 망해보면 뭐 어떻게, 그래도 자기가 연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끈기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최소한도 할머니 집 정도는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할머니 한번 하든지 나중에 막 딱딱딱 좀 분산시켜 놨어야 돼. 자식도 분산시키고 해놨어야 돼. 그러면 한두 개를 가지고 다 하면 힘든다고 이제는. 이제 다음번에 혹시 이분이 다음에 성공할 할 때가 있으면 내가 그래 주려고 그래. 제발 좀 분산시켜라. 한껏 다 죽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지하고. 자, 화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들어가서 교재는 이 교재인가? 맞네. 무토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무토. 책 펼치요. 예, 무토. 자, 무토는 무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59페이지? 그렇네. 내가 몇을 갖고 있네. 네, 59페이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무자일주는요. 무토는 전반적으로 큰 땅이라고 했죠. 예, 큰 땅. 자, 기토는 작은 땅이고 큰 땅이고 대지라고 해요. 대지. 큰 땅에. 자, 무자면 밑에가 수죠. 수. 그러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무자는 밑에 물이잖아요. 작은 웅덩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땅에 뭐 작은 물이라 할 때 그거는 뭐 오아시스 같이 작은 샘, 옹단어 샘 같은 거 정도 그런 정도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큰 땅 입장에서는 물이 굉장하게 먹고 싶겠죠. 작으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좀 욕망이 일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일간의 심리를 동태를 살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무자는 어떤 이냐면 밑에 물 큰 땅이 막 물 조그만 물 있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또 무토가 자속의 개수가 있어요. 합치면 무게합이라 그래요. 그렇죠? 정가는 지지에 있는 합을 하잖아요. 반명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특히 좋아한다. 그리고 남자 경우에는 여자를 사랑하고 또 굉장하게 애착하다. 뭐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집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을 보면 무인은 큰 땅에 인은 이런 나무지요. 큰 나무들을 심어놓은 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큰 나무에 숲이 탁 있다. 그 상당히 스케일 커 보이죠. 그러면 그 속에 인목 속에 뭐가 들었냐면 병화도 들었고 간목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화는 화가 토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을 받고 또 그 간목이 또 불로 살려주잖아요. 그 목생화 화생토로 돌아가니까 무인은 그 자체가 12운성으로 그 자체가 생지죠. 생지라고 하나 생지다.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무토는 믿음을 중심하고 믿을 신자 믿음을 중시하고 포용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심에 서 있다. 무토는 내가 중심이다. 그런 사람이 그 무토가 인을 갖고 있으니까 인목은 편관으로 되죠. 그래서 편관은 힘도 됩니다. 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힘으로 세상을 일구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로 무인은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정치가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을 때는 운이 좋단 말은 무토가 운이 좋으려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일단 무토가 중간에 토가 너무 많다. 토가 너무 많다. 핫토가 너무 많다면 핫토를 견제해야 되죠. 그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지.
목이나 금이나 이렇게 와야 좋을 거고, 또 수라도 이와야 될 건데, 만약에 토가 목이 너무 많아. 또 그 금이나 수나 목이 너무 많아. 그 힘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화토가 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 일주를 갖다가 놓고 일주 하나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신강이냐 신양이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여요. 어쨌든 무인은 스케일은 일반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자, 더 세 번째 무진. 무진. 예? 가로넣기, 가로넣기 이제 하면서 할까? 그렇게 난 먼저 혼자 강의 해놔놓고 하려고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무자는 먼저 할게요. 무자는 말과 행동이 우직하고 믿음직스럽다. 믿음을 진짜 무토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신중하고 무자는 계획성이 있다 말은 왜 계획성이 있냐면 정제이기 때문에요. 정제는 굉장히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있다. 신임을 받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무자는 현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자기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자가 인색합니다. 많은 분들 상담하고 실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무인, 자기 주관이 또렷하고 매사 앞장서서 추진한다.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가로수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독립적이고 자유인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양간으로서 굉장히 특히 편간이 있어가지고 인목은 잘 아시는 탕화살에 오축 탕화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격하면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 무인을 줍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욱하는 성질이 있다. 욱하는 성질은 탕화의 영향입니다. 탕화살, 강한 고지. 무진은 주어진 일 완벽하게 추진 해결한다. 왜 그러냐? 진토가 을에 뭔가 있는데 을이 들어가면 무토와 을 사이는 굉장히 정관이죠. 대수는 정제예요. 정제 정관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추진하겠어요. 남의 부탁이나 일 도맡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가로속에 완벽주의에 가깝고 그 대신에 좀 잔소리가 심해요. 잔소리 심한 단점입니다. 여기 들어서 조금 하나 이거는 요 현재 얘기하는 얘기는 학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무상 얘기하는 말로 우스갯소리 하는 말로 무진일주의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하면 이렇게 그 무진일주 여성을 한번 만나면은 남자가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진을 볼 때 남자는 간목 을목이잖아. 간목 을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엄청 좋은 땅이에요. 가장 살기 좋고 뿌리내리기 좋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무진일주의 여성분들이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가 안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더라. 근데 희한하게 무진일주는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잘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 비구니 이런 그 성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무진일주가. 무진이 벽고살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또 뭐 신사론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런 상담하는 중에서 그런 사람들 왕왕 많이 보이더라. 알겠죠? 예,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무진일주.
어떻게 완벽하고 뭐 그래서 그렇나? 안 그러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진이 아래 위로 토토잖아요. 무토는 원래가 편인이에요. 편인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종교와 관계됩니다. 아래 위가 무진이니까 당연하지요. 무술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술은 그런데 무신화가 달라서 무신은 종교적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술은 그냥 종교성을 갖고 있어도 그냥 사회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에 살면서 많으면서 무술일주가 사는 모습이 꼭 성직자처럼 소위 말해서 남편이 복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술. 무신은 남편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참고 심리적인 거예요. 무오 독립적 자유적이면서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밑에 오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화는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모든 것에 학문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순간 또 고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이제 쟁취하려고 하겠죠. 달성하는 순간적 고집이 있으나 평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인이니까. 꼼꼼한 면이 있어 피곤하다. 꼼꼼한 면이 있어 피곤하다. 정말 이 무호일주는 힘도 세고 뭐 자기 화분 추진하면은 잘 자기 그 수정을 안 하려고 해요. 한번 딱 잡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무호일주가요. 그런 강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신은 안정적 보수적이다. 예. 여러분 보수적이다 할 때에는 주로 보면요. 보수라고 얘기할 때에는 무토 이런 편인기가 있는 경우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데. 보수적이다. 은근한 고집이 있고 무신은 중후하다. 왜 그러냐면요. 신금은요. 무토로 볼 때에는 신금 속에 원래가 이제 무임경이라는 게 있는데 무자 빼버리고 임경을 할 때에는 물어볼 때에는 현재가 일단 편제죠. 편제와 식신이 동시이기 때문에 매우 뭐냐면 일을 해서 돈을 만드는 정치를 하려는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손재주가 좋아요. 무신일조 손재주 좋고 그리고 이 큰 거부가 많아요. 거부. 돈을 많이 만들어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가 옛날에 무신일조였거든요. 예, 보면은 돈을 애정 갑부들 보면요, 이런 무신일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자, 중후하고 우직한 성품에 다재다능하고 명석한 돈이에요. 자, 명석하려고 하면 식신이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상관은 뭐냐면 다재다능하다 하잖아요. 식신은 명석하다는 말을 써요. 돈에 전문 직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출하면 좋고 끈기 부족 하지만 끈기가 부족 좀 하고 돌파력은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 가로는 뭐예요? 두 번째가 중후하고요. 은근한 고집에 중후하고 우직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넘어가네. 59페이지. 무술입니까? 예. 자, 무술은 아까 얘기가 말았는데 술토 속에가 신정무가 들었습니다. 그 신금은 이 토생 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술도 보면 상간기가 있어서 사교성이 좀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무호기질이 있어요. 무호기질. 정하는 무호기질입니다.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추진해 가는데 꼭 자기 스스로가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고 무토가 있으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유롭다. 명예지향이다. 명예지향이다. 난간 극복을 하는데 한데 쓸데없는 의리를 내서 가지고 쓸데없는 의리를 내서 가지고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구분을 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쁘다. 정말로 무술일주도 바빠요. 바쁜데 뭐가 없어요? 실속이 없더라. 실속이 없이 바쁜 사람이 많아요. 남자분들도 무술 그런 분도 많은데 여자분들이 무술일주에 되는 사람들이 엄청 몸이 바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남편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무술일주들. 왜 그럴까요? 비견이 있으니까 비견. 양쪽에 비견이 아래에 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고 또 뭐 이걸 극하는 감도 없네요. 관성도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무술일주들이 삶이 좀 팍팍해요. 음. 예. 몸과 마음 바쁘나 실속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성이 없어가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실속이 없. 가로속이 들어갔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밑으로 한번 봅니다. 잠깐 쉬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